고마워, 한글. 오늘도 조선 팔도 곳곳에서 불효자를 벌주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야기에 그림까지 붙인 책으로 자식의 도리를 가르쳤건만. 세종대왕은 한숨을 쉬었어요. 글을 모르는 백성이 많으니 아무리 좋은 책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아뢰었어요. 백성들이 모두 글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책으로 사람의 도리도 배우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만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달프니 언제 그 어려운 한자를 익힌단 말인가. 세종대왕은 고민하고 고민하다 마침내 다짐했어요. 그래,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새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세종대왕은 새 글자를 만들기 위해 먼저 여러 이웃나라의 말과 글을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말은 소리에서 나오고 소리는 자연에서 나오는구나. 우리말은 그 어느 나라 말보다 자연의 소리를 잘 담아내고 있어.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도록 소리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세종대왕은 시집간 둘째 딸 정의공주를 불렀어요. 정의공주는 슬기로운 데다 말과 글자에 남달리 밝았거든요. 백성이 쓰는 말과 자연에서 나는 소리를 모두 적어오너라. 아바마마, 뜻글자인 한자로 소리를 적어오라는 말씀이시옵니까? 정의공주는 어리둥절해 물었어요. 뜻은 상관하지 말고 그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느니라. 네, 아바마마. 그런데 그걸 무엇에 쓰시려고요? 정의공주가 묻자 세종대왕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비밀이다. 차차 가르쳐 주마. 정의공주는 백성이 쓰는 말을 적으러 시끌벅적한 장터로 갔어요. 대장간에서 철컹철컹, 땅땅, 망치 소리가 들려왔어요. 장사꾼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고요. 솥에서 막 쪄낸 따끈따끈한 떡이야요. 한성에서 만든 반짝반짝 녹그릇 사슈. 정의공주는 물건 이름과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사투리까지 비슷한 소리가 나는 한자로 적었어요. 다음에는 물비늘이 반짝거리는 강으로 갔어요. 으쌰, 으쌰! 뱃사공이 노를 저으니 찌걱찌걱 배가 장단을 맞추었어요. 바람에 누런 깃발이 팔랑팔랑 나부꼈어요. 강물에선 커다란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놀았고요. 들판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그락사그락 풀잎들이 서로 몸을 비비고 배쫑배쫑 새들이 떼를 지어 날며 울어댔지요. 이랴! 이랴! 와와와와! 농부가 소를 모는 소리도 들렸어요.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더니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번쩍, 구르륵 꽝. 구름 사이로 천둥 번개가 치더니 후두두둑 비가 쏟아졌어요. 정의공주는 원두막에 앉아 비를 피했어요. 이렇게 쏴쏴 굵게 쏟아지는 비는 장대비, 사분사분 가늘게 오는 비는 이슬비, 먼지만 살짝 가라앉히는 비는 먼지잼, 햇볕 쨍쨍한 날 잠깐 내리는 비는
여우비라 하지. 정의공주는 비 이름과 소리까지 비슷하게 적었어요. 정의공주는 온갖 소리들을 적은 종이를 모아 세종대왕에게 갔어요. 애썼구나. 어려운 점은 없었느냐? 세종대왕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사람의 말은 비슷하게나마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컹컹 개가 짖는 소리, 쏘아쏘아 바람 소리나 콸콸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한자로 적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세종대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자는 소리 글자가 아니라 뜻 글자이기 때문이란다. 얼마 뒤 세종대왕은 세자와 정의공주를 함께 불렀어요. 그리고 각각 나무, 불, 흙, 쇠, 물이라고 적힌 상자 5개를 보여주었어요. 아바마마, 이 상자들은 대체 무엇인지요? 정의공주가 물었어요. 자연은 나무와 불, 흙, 쇠와 물 이렇게 5가지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의 몸도 자연과 같으니 이 5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어금니는 단단한 나무와 같고 혀는 자유로운 불, 입술은 모든 것을 감싸는 흙, 앞니는 날카로운 쇠, 목구멍은 우물처럼 생겼으니 물과 같다. 세종대왕의 설명에 세자와 정의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 낱말 쪽지를 읽고 첫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살피거라. 세종대왕의 말에 정의공주는 쪽지를 받아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어요. 강, 첫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세종대왕이 묻자 정의공주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어금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쪽지는 나무 상자에 넣거라. 세자가 쪽지를 받아 나무 상자에 넣었어요. 나무, 혀가 움직여 소리가 납니다. 불상자로구나. 바람, 입술이 붙었다 떨어집니다. 흙상자로구나. 사람, 앞니에 스치며 소리가 납니다. 쇠상자로구나. 하늘, 목구멍에서 소리가 납니다. 물상자로구나. 드디어 모든 쪽지가 5 상자에 나뉘어 담겼어요. 세자와 공주는 상자에서 쪽지를 꺼내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아라. 지친 세자와 정의공주는 세종대왕의 말에 어리둥절했어요. 아바마마, 이 일을 하는 까닭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세자가 묻자 세종대왕은 비로소 마음속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다. 세자가 깜짝 놀라 소리를 높였어요. 아바마마, 글자는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단숨에 만들려 하시옵니까? 지편전 학사들과 의논하시어. 세종대왕이 세자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안 된다. 학사들은 중국의 학문과 한자만 높이 받든다. 새 글자를 만들겠다 하면 학사들의 반대 상소가 빗받칠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은 반드시 비밀에 붙여야 한다. 알겠느냐? 세자와 정의공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면 소리를 눈에 보이듯 쉽게 표시할 수 있을까? 세종대왕은 하루도 쉬지 않고 글자 만드는 일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지!
사람이 소리를 어찌 내는지 그림으로 먼저 그려봐야겠다. 세종대왕은 그림 재주가 뛰어난 안평대군을 불러들였어요. 세자와 정의공주가 입을 크게 벌려 또박또박 낱말을 읽으면 안평대군이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얼굴과 입모양은 물론 입속과 혀, 목구멍까지 꼼꼼히 그렸지요. 마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린 듯하구나. 세종대왕은 그림들을 살피면서 새 글자를 만들어 나갔어요. 1443년 드디어 새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세종대왕은 세자와 정의공주, 안평대군을 불러 새 글자를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닷소리 글자라 한다. 어딘가에 닿아야 소리가 나는 글자라는 뜻이지. 세종대왕은 글자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기역은 혀뿌리로 목구멍을 막아내는 소리다. 니은은 혀를 윗잇몸에 붙여내는 소리. 시옷은 이를 스쳐내는 소리. 미음은 두 입술을 다물어내는 소리. 이응은 목구멍으로 내는 소리를 표시한 것이다. 이 5 글자를 기본으로 삼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해 닷소리 17자를 만들었느니라. 세자가 고개를 끄덕이다 곧 갸웃거렸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자만으로는 글을 쓰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다. 닷소리 글자는 홀로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세종대왕은 닷소리 글자 아래에 적힌 글자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이것은 홀소리 글자라 한다. 홀로 소리가 나는 글자라는 뜻이지. 아래아는 높고 둥글어 모든 것을 감싸는 하늘을 뜻한다. 은은 평평하고 넓고 자비로운 땅을 뜻하고 이는 하늘과 땅 사이에 곧게 선 사람을 뜻한다. 이 기본 3 글자를 합치고 섞어 홀소리 11자를 만들었다. 세종대왕은 홀소리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었어요. 세자와 정의공주와 안평대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닷소리 글자와 홀소리 글자를 합쳤으면 세상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 세종대왕의 가르침에 따라 모두 새로운 글자를 쓰고 읽어보았어요. 세상에, 28 글자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니. 자연의 이치가 그대로 담겨 있어 배우거나 쓰기에 무척 쉽습니다. 마침내 뜻을 이룬 세종대왕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새 글자를 만드느라 모두 고생이 많았다. 이제 백성들이 글을 몰라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종대왕의 말에 세자가 절을 하고는 아뢰었어요. 아바마마의 높은 뜻과 만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 덕분이옵니다. 세종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새 글자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여자와 아이, 양반과 상민, 노비까지 두루 쓰게 할 것이다. 아바마마, 그런데 이 글자의 이름은 무엇인지요? 정의공주가 물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이라 할 것이다.